저 제목 밑에 써놓은 저 얘기 여러분들이 아마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아마 맨 앞에 두 줄 많이 들어봤겠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런 말 들어봤겠죠? 들어봤겠지? 저 말이 이제 사실은 좀 더 길죠. 그 뒤에 나오는 얘기까지 연결된 문구인데 이 말이 어디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나옵니다. 히포크라테스 전집이 뭐 굉장히 많은 여러 책자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격언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많이 달라요. 이게 인생은 짧고 거기 이제 예술이라고 보통 흔히 art라고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 이 영어의 art라는 말은 사실은 예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 단어의 원전에 나와 있는 단어 그대로를 얘기하자면 테크네라는 말이에요. 테크네. 예, 이때 시대의 말 그대로 하자면 히포크라테스가 쓰던 말로 하자면 그 테크네라는 말이 지금 이제 테크닉, 테크놀로지 이런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뜻으로 보자면 예술이라는 의미보다는 기술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고 기술은 길다. 그럼 기술 이건 뭐지? 사실은 이게 이제 히포크라테스 전서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트는 어떤 아트냐 하면 메디신의 아트입니다. 메디칼 아트. 그 당시 말로는 이아트리케라고 했어요. 그 당시 말로는 의사를 이아트로스라고 하고 의사의 기술, 의술을 이아트리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테크네라고 말했지만 정확히 의미하는 바는 이아트리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 것이냐? 공부할 게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의술은 너무 방대하고 공부할 내용이 많아서 짧은 인생에 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죠. 기회는 달아나기 쉽고 경험은 의심스럽고 판단은 어렵다.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주어진다는 건데 그 기회를 놓치면 환자를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환자가 죽는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어떤 타이밍에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이걸 경험에 의거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전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타이밍에 이런 치료를 했어 라고 생각해서 또 했을 때 그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경험은 의심스럽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단은 어렵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의학교과서에 나오는 격언입니다. 좀 생뚱맞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내용과는 다른 이런 숨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은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저게 2500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현실 속에서 의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학교를 남들 4년 다니는 대학교를 6년을 다니고 거기다가 인턴 수련 과정 1년에 뭐 레지던트 수련 과정 4년에 5년을 더 해야 제대로 의사가 되는 거죠. 물론 의사 자격증은 6년만 지나고 나면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뭐랄까 그 독립적으로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린다고 보통들 생각하죠. 전문의가 되는 수준. 그래서 하여튼 치료에 우리가 뭐 양리학적인 지식을 치료에 어떻게 활용해 나가느냐, 치료의 과정에서 양리학이 어떤 활용이 되고 있느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이 치료라는 것, 의술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걸 이해드릴게. 아트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는데 히포크라테스 전서에서.
이 아트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쓰여왔지만 의술, 의학 기술 뭐 이런 식으로 예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기술이에요. 근데 이 아트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중에는 사실은 이게 개인 그 아트를 베푸는 사람, 기술자, 이 기술자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트의 다른 영역인 예술을 생각하면 특히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한 장 그리는데 뭐 그림을 효율적으로 그려내고 정확하게 그려내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뭐 프린터로 뽑아내는 게 가장 정확하죠. 뭐 피카소의 그림을 프린터로 뽑아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피카소의 그림은 피카소가 아닌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서로 따라한다 그래도 그 피카소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그 가치는 현저히 다르다라는 게 아트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죠. 근데 의술을 펼치는 아티스트, 테크니션, 그러니까 의술을 펼치는 테크니션, 이게 닥터죠. 이 닥터에 대해서도 이 닥터가 가진 아트가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꽤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지금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선입견을 대변하는 일반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명의. 명의.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다른 의사에 비해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죠. 명의라고 하는 것은 명품, 샤넬백을 모방한 다른 뭐 어떤 이미테이션과 비교해도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게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비슷하게 명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사실은 사이언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해야 됩니다. 과학이 사람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아트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작품이 나올 수 있지만 과학은 사람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당장 보면 현실적으로는 똑같은 과학적 과제에 대해서 과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컨트로버시가 있고 아직 그 컨트로버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은 서로 지금 당장은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과학적 과제에 대해서 언젠가는 일치된 해결책이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은 옳고 어느 한 사람은 틀리다라고 단정하는 거죠. 그게 누군지는 모를 뿐이죠. 그냥. 그래서 이게 사이언스로 생각하느냐, 의술을 세라퓨틱 아트죠. 그러니까 세라퓨틱 아트, 의술, 메디컬 아트 이거를 사이언스로 생각하느냐, 아트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접근하는 자세가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비슷한 생각들을 지금 이 타이밍에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이 문제, 사이언스냐 아트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그동안은 뭐 그냥 개인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고 뭐 그런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사이언스라고 생각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아트라고 생각하고 살고 이래 왔는데 의사들 중에서도 의사들의 소사이어티에서도 이제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됐어요. 그게 AI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들은 앞으로 AI와 경쟁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불과 몇 년 전에, 아니 이미 몇 년 전에 세계 최강 이세돌 바둑기사가 AI와 대결해서 물론 지금 한 번 이겼다라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인류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 7판 중에 한 판인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압도적으로 졌단 말이죠. 그게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이세돌 기사를 좋아하는 저 같은 개인적인 팬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때 그랬어요. 바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물어봤을 때 나도 물론 뭐 아마추어 뭐 바둑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바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AI랑 이세돌이 바둑을 둔대 그러면 누가 이길 거야? 뭐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어떻게 이세돌을 이겨? 기계가? 컴퓨터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세돌의 바둑은 단지 그냥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공부해서 이룩한 업적이 아니죠. 어쩌면 수천 년 전부터 바둑에 대해서 소위 위계 십결인가? 위기 십결. 진짜 수천 년 전부터 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스승으로부터 제자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면면한 그 발전의 역사가 있고 그 발전의 역사의 최종 산물이 이세돌이라는 세계 최강 기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AI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하고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한다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수천 년 인류의 역사를 이길 수는 없을 거야 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놀라웠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그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결과를 예측했던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이 짧을 뿐만 아니라 감히 함부로 남들한테 말도 안 되지 이세돌을 어떻게 이겨 AI가 이렇게 말을 했던 거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세상 물정을 참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반성을 한 거죠. 근데 똑같은 상황이 지금 다른 많은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의 일에 대해서도 사실 환자들에서 보이는 각종 증상과 징후를 수집하고 어떤 검사를 할지를 결정해서 그 검사의 결과를 또 수집하고 그 검사 결과를 이제 판독해서 수집하고 그래서 수집된 그 수많은 정보들로부터 최선의 진단을 내리고 그 상황에서 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하고 이 과정은 AI가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공부하고 저술로 남기고 스승으로부터 제자에 전수된 이 방대한 엄청난 의술의 이 아성이 바둑에서처럼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AI에 의해서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얘는 엄청나게 학습 속도가 빠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인간이 제시하는 데이터, 인간이 전달해주는 데이터만 갖고 학습을 하지만 얘가 실제로 환자를 보기 시작하고 환자를 보면서 새롭게 수집한 정보들, 새로운 케이스, 새로운 치료법, 뭐 새로운 진단법 이런 거를 학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뭐 인간이 얘의 속도를 따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즉 사이언스로서의 의술에 있어서는 얘를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명의 얘기로 돌아가서 그 의사가 아니고서는 발휘될 수 없는 어떤 역량이라는 게 특별히 있었다면 그런 것은 어쩌면 물론 AI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AI가 학습하고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거는 아마도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정말 AI는 할 수 없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 그러니까 인간과 비교했을 때의 명의가 아니고 AI와 비교했을 때 AI보다 나은 인간 의사의 역량. 이런 거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교감, 라뽀,
환자가 AI라고 생각했을 때 느낄 수 없는, 아, 이 사람이 인간이다 라고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것, 그런 것을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능력, 이런 게 어쩌면 명의의 역량일 가능성이 있죠. 뭐 물론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이 지금 상황에서 역시나 함부로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요즘 생각해 보면.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우리가 지금 6년 내내 그 이후에도 계속 어쩌면 이 사이언스로서의 의학, 의술, AI와 비교해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 이거에만 너무 골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만약에 내가 예측하는 미래의 의학의 모습이 AI가 등장하고 뭐 정말 사이언스로서의 의학 분야에서는 인간 의사가 도저히 AI를 따라잡을 수 없고, 지금 바둑에서 그렇게 됐거든요. 이세돌이 AI한테 지고 나서 뭐 그 이후에 몇 년 되지 않아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과거에는 바둑을 두면 옆에서 사람들이 해설을 했단 말이에요. 뭐랄까, 그 한 수 한 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수인지, 이게 그래서 승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걸 해설을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하지 않고 AI가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한 수를 이세돌이 이 수를 둠으로 인해서 이세돌의 승리 가능성이 몇 퍼센트가 떨어졌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세돌이 몇 집 정도 앞서는지 이런 걸 다 계산을 하고, 그게 거의 맞고, 그리고 바둑을 두는 기사들이 이제는 그런 AI의 판단을 보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AI랑 가능한 한 비슷하게 두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수를 두는 바둑을 보려면 사실은 AI끼리 두는 바둑을 보면 돼요. 그런 대회도 있어요. AI가 종류가 많잖아. 뭐 알파고도 있고, 카타고도 있고, 돌바람도 있고 많거든. 이거를 의학의 영역에 굳이 비유해서 생각하자면, 이제 뭐 아산병원 AI와 뭐 삼성병원 AI, 거대한 AI가 등장하겠죠. 그러면 저기 AI가 더 좋대, 저쪽 데이터가 더 좋다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의사들이, 레지던트들이 우리 AI 판단으로는 이렇대. 옛날에 선생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라 그랬는데 지금 AI 판단을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불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